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논백 경쟁 전략. 저자는 배달의 민족 C레벨 출신입니다. 인지심리학, 소비자 행동, 마케팅, 브랜드에 관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재구성하여 강의하는 중간계 캠퍼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케팅이나 인지심리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약간 지루할 수 있으나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시작합니다.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말하는데 경쟁자가 없는 이유가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이다. 레드오션은 경쟁자가 많은 곳이지만 그만큼 먹을 것도 많은 시장이다. 중요한 건 이 치열하고 냉혹한 레드오션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병의원을 차릴 때에도 아예 없는 곳에 새로 차리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이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 같다. 스티브 잡스처럼 천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욕망이 가득한 레드오션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공의 비결이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레드오션인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관여도가 낮으면 유명인의 광고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관여도가 높으면 강력한 메시지의 효과는 더욱 증폭된다. 관여도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논문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팔 때는 유명인의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의 인상을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처음에 주어지는 정보이며 회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릴 때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많은 양의 정보를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기억이 분산되고 집중되지 않아서 오히려 구매의 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나쁜 이유는 정보를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좋은 이유는 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낯설고 높고 공감대도 높은 것이 성공하는 브랜드들의 특징이다.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이 낯설기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 알쏭달쏭한 상태가 바로 낯섦과 공감대의 최대치가 된다. 기존의 것과 적당히 다르면서도 비슷한 영역의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낀다. 중간 불일치 효과. 본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최초의 정보에 반응합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초를 기억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사람이 최초 정보에 반응하는 이유는 사람의 기억 구조에는 대상을 인지적으로 바라보는 영역과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대상을 받아들일 때는 인지적인 부분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보가 인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모두 통합해서 결정짓게 만듭니다. 즉, 최초에 주어진 정보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뒤에 주어지는 다른 정보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실제로는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라고 하더라도요. 와이어와 운페어작트라는 인지심리학자는 이 이론을 정리해서 기억 저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의 가장 작은 단위를 빈이라고 부른다. 빈은 인지적인 내용과 감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인지적인 내용부터 시작한다. 인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순간 감정적인 내용도 바로 결정된다. 처음 정보에 의해서 이후 정보는 대개 통합된다.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비어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선도자가 되는 것이 거의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선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분명하고 내가 그 영역에서 선도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진입 전략이 바로 시장 이원화, 영어로 서브 타이핑입니다. 선도자가 있는 시장을 잘라내어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훌륭한 포지셔닝이란 내가 이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존에 있던 것을 밀어냅니다. 초창기 하이트 맥주가 내세웠던 카피는 세상에는 두 가지 맥주가 있습니다. 지하 150m 천연 안반수로 만든 깨끗한 맥주 하이트 순간 하이트 이외의 맥주들은 더러운 맥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버드와이저는 밀러라이트가 나오면서 한순간에 칼로리가 높은 무거운 맥주가 됐습니다.
밀러 라이트가 맥주 시장에서 라이트 맥주 시장을 잘라냈으니까요. 성공적인 서브 타이핑은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맥주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지 혹은 고려하게 만들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맛이 될 수도 있고 칼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트는 원재료의 깨끗함을 내세웠죠. 기존에는 고려 요소가 아니었더라도 서브 타이핑을 함으로 인해서 고려하게 만들고 자사 제품 이외 제품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 속성을 찾았다면 서브 타이핑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위치에 따른 경쟁 전략. 그런데 브랜드가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경쟁 전략이 달라지고 광고비 집행 전략도 달라지게 됩니다. 시장 위치에 따른 경쟁 전략을 연구한 프라카시 네둔가디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브랜드는 4개의 위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속한 카테고리가 메이저냐 마이너냐로 나누고 카테고리 안에서 브랜드가 메이저냐 마이너냐로 나눕니다. 브랜드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위치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광고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단지 브랜드를 정의하는 중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위치에 따라 선택이 바뀝니다. 브랜드 위치에 따라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인지도 변화와 경쟁사가 광고를 했을 때 인지도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브랜드가 가진 고유 인지도 내가 광고했을 때 나의 인지도 변화, 경쟁자가 광고를 했을 때 내가 얻는 인지도의 변화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책을 참조하시면 되고 정리하면 카테고리에서 1등이 되면 자기 브랜드를 광고해도 인지도는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카테고리의 마이너 브랜드는 자기가 광고를 하든 경쟁사가 광고를 하든 인지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너 카테고리에서 1등을 하면 자기가 광고를 해도 경쟁사가 광고를 해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서브 타이핑 매직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측면에서 더 중요한 효과는 선택률입니다. 시장에서 메이저 카테고리 메이저 브랜드는 광고를 해도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지만 선택 비율은 높아집니다. 메이저 카테고리의 마이너 브랜드는 광고를 해도 인지도가 안 오르고 선택도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너 카테고리의 메이저 브랜드인 서브웨이는 직접 광고를 했을 때 선택률이 6배나 늘어납니다. 여기서 브랜드 위치에 따른 광고비 집행 전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브랜드가 메이저 카테고리 마이너스 메이저 브랜드라면 후발주자가 광고비를 늘릴 때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전체 시장에서 광고 점유율이 줄어드니까요. 반면 우리 브랜드가 마이너 카테고리 마이너 브랜드라면 경쟁자가 광고비를 받지 못하는 순간에 광고 점유율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논백 경쟁 전략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